ADHD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네, ADHD에 대해서 간단한 핵심적인 어떤 그것을 정리한다면 네, 어떻게 이 ADHD를 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요, 두뇌 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는 모르는 것뿐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전에는 7살 전에 이 문제가 벌써 발견이 된다고 그랬고, 지금 DSM-5에서는 12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7살 전 거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어른이 많이 네. 왔다면은. 예, 12살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DSM-5에서는 이제 12살 이전에 다음에 그 세 가지의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처음에는 그 이제 attention problem. 그래서 attention problem은 뭐냐면 지루한 거를 할 때, 재미없는 거를 음, 할 때 그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하기가 힘들고, 네네. 또 그 distraction, 이게 산만한 것이 빠르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실수를 많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증상이 적어도 이제 어린아이들에서 한 6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는 주의 산만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동이 항진되는 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손발을 갖다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식이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예, 예. 그렇게 한다던가. 그러고 뭐 어릴 때도 이런 아이들은 너무나 이게 어디를 갖다 이렇게 기어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가 그 자기 침대 같은 게 빨리 닳아버린다고 뭐 그러는 것도 있고요. 아, 예. 이런 예, 이런 식으로 행동이 부산한 거 뭐 이러고, 그다음에 충동성이 많은 거. 그러니까 예, 예. 충동성이 많다는 게 예를 들면은 부모가 뭐 누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아, 말을 갖다가 interrupt, 네, 그래서 그 말에 중단시킨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뭘 물어보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듣지도 않고 나 저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항상 틀리죠. 그러나 선생님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게 충동성이죠. 그리고 내 차례를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잘못하면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행자들이 어디 나가면은 제일 투어 가이드들이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는 거, 빨리빨리 예. 요구한다는 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충동성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국민의 그 어떤 점에서는 특징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는 집단적으로, 거예요. 네네. 네. ADHD가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부모에게서 내려오고 그 자식한테서 또 내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게 하이퍼액티브하고 임펄시브한 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딴 생각하고 뭐 공상하고 음, 재미없는 거 있을 때는, 재미있는 거 할 때는 잘 이제 어텐션이 잘 되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어텐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거 부주의형 inattentive 타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음, 아까는 hyperactive impulsive 타입, 그러니까 행동 항진 충동형이고, 그 두 가지 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세 예,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복합형. 음, 네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한국에 있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 중에서도 inattentive 타입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주의형. 주의를 집중 못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얘는 A를 받을 머리인데 왜 B를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공상을 하는데 머리는 좋으니까 그런 대로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제 성적은 조금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얘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머리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A도 맞고 B도 맞고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그 감정 내에 모든 그 성호르몬이나 또 그 저기 그로트 호르몬이니까 이게 뭐죠? 성장 호르몬 예, 이런 게 예. 막 나와가지고 여기서 감정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여러 가지 막 예, 예. 무드가 막 오르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게 전두엽의 일입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일을 하려면은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파민이 물질이 잘 나와주면은 여기서 막 올라오는 그런 그 감정을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6학년이나 중학교 때 갑자기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어떤 애들은 자살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은 어느 날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죠. 이런 증상이 있던 아이들이 보통 때는 그게 너무 이게 심하게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런 대로 조절을 했던 건데 이제는 나이가 차서 이게 자꾸 너무 올라오니까 조절을 못하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언더라인 그 밑바탕에 있는 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 제가, 네네, 얘기하세요. 근데요, 수잔 박사님, 한 네,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인데, 지금 네, ADH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의사 네, 선생님이 이제 곧 사춘기가 올 건데, 이러면 네, 나 그런 충동들이 더 올라와서 굉장히 네,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음, 병원을 옮겨봐라, 큰 병원으로. 그러면 음, 굉장히 디스커리지가 돼서 온 한 엄마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데 특이한 그 분,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치료하기가 힘들었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도 좀 이제 힘들게 왔긴 왔고, 약물 음, 치료하고 하면서 놀이 치료하면서 왔대요. 근데 이제 음, 사춘기 되면 더 어려워질 거다. 라는 네, 얘기를 이제 자해충동도 올 거다. 하고 네, 들으니까 굉장히 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음, 걱정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네. 음, 음, 근데 약물로서만 조절을 하는 것이 사춘기 이제 들어서는데, 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경우는 벌써 5학년이면 되게 사춘기에 들어가거든요. 예, 네네. 그렇죠. 여자면 특히 더, 여자는 더 빨리 사춘기 오는데 남자는 요즘 미국에서는 여자는 음, 10살 내지 12살에 되게 사춘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애들은 12살부터 14살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한국은 아직도 만 나이를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5학년이라고 그랬을 때 대개는 10살이나 11살쯤 되지 않습니까? 12살? 11살. 네, 응?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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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애들도 어떤 애들은 조금 더 사춘기 일찍 오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음. 11살에 이미 오는 애들도 많고 요새 왜냐면 영양이 좋기 때문에 되게 그 사춘기가 빨리 온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만약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혹시라도 조울증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네요. 예. 네네, 그냥 ADHD가 아니고. 왜냐면 ADHD 증상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조울증 증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저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네네네. 뭐 작은 병원, 큰 병원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린애도 불구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울증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가 아마 조금 음, 위험한 그 어떤 음, 음. 네. 그러니까 제 마스터. 생각에 그 심한 디프레션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예. 왜냐면 주의산만증은 일종의 그 기질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70%에서 우울증이 오고 70, 불안증이 오고 되게 20%에서 조울증 오고 15%에서는 투렛 신드롬 같은 게 오고 뭐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ADHD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어떤 나이가 뭐 한 50대 된 남자 교수인데 네, 남의 말을 끼어들고 자르고 막 이런 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분이. 어, 근데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약간 그분이 좀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 그분도 주의산만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산만증 있는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요. 네, 공황장애와 틱장애가 있으세요, 그분이. 더군다나 T까지 있으면은요. 네. 왜냐면 T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의산만증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 네네. 틱은 완전히 저 조상한테서 내려와요. 근데 대개는 틱이 한 15살, 16살 되면 슬슬 없어지거든요. 근데 음, 그게 안 없어지고 50대까지 있었다는 건 꽤 심한 거죠. 음, 그리고 틱이 있고 불안감 있고 그다음에 ADHD 있고 그러면 그거 보고 뚜레스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음, 네네네. 그렇죠. 근데 뚜레스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글쎄. 예, 네네네. 음, 그, 우리,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네, 얘기하고, 요, 요 대화는 일단은 좀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수잔 박사님의 책을 보니까, 네, ADHD라는 것이 현대인의 병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뭐 거기 1845년에 네, 독일에서 나온 그 동화에 네, 필이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가 네, 굉장히 네, 재밌어요. 어, 네, 그거 보면은 이미 1845년에도 그런 ADHD라는 병명은 없었어도 그렇죠. 그런 인간 고유의 어떤 그런 건가 봐요. 그, 하이퍼 액티브한 애들이 있었던 거죠. 하이퍼 네. 액티브. 그 동화 측에 나오는 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거기 그림도 있고 참 재밌는데요. 그 필이라는 아이가, 이제 필이라는 아이가 이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이제 dinner 먹을 때도 이렇게 이러고 막 이때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오늘은 필이 잘 앉아서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말을 뭐 이거 듣는지만지 그거 필이 막 이러다가 퍽 하고 이게 이제 테이블 이게 이제 클로스가 그냥 완전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스푼도 떨어지고 뭐 뭐 사발도 떨어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막 불쌍히 됐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림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오래전에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이퍼 액티브한 애들은 그때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죠. 왜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국의 어떤 소아과 의사가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이 가정이 참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전엔 전부 다 부모가 잘못 길러서 그랬다. 뭐 때리질 않아서 그랬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려서 뭘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괜찮은 부모들인데 얘네들이 이러는 걸 보면은 이게 부모가 잘못 훈육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음, 혹시 내부적으로 무슨 장기의 병이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은 벌써 뭔가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Japanese B encephalitis라고 그래가지고 음, 일본 뭐죠 뇌염이 네, 네. 막 모기가 다니면서 물면은 일본 뇌염이 이제 걸려가지고 뇌염이니까
두뇌에 가서 병균이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질 않고 그냥 거기서 견뎌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전하고 달리 이게 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네. 그게 그 하이퍼 액티브하고 아주 산만하고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브레인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이퍼 액티브해지고 임펄시브해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 미니멈 브레인 디소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니멈 브레인 디소더니까 MBD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또 어떤 애들을 태어나는 걸 보면은 어떤 애들은 이게 오른손을 쓰면서 발은 또 공차기는 왼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오른손을 쓴다는 거는 왼쪽 브레인이 발달돼 있다는 뜻이고 네. 왼발을 잘 찬다는 거는 오른쪽이 이제 잘 됐다는 거니까 그 도미넌스거든요. 그게 음. 어느 쪽 브레인이 더 우세한가. 그게 도미넌스인데 이 아이는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게 도미넌스가 크로스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거는 이거고 이쪽은 이쪽이니까 크로스됐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MBD는 뭐 크로스 도미넌스 뭐 때문에 온 거다. 뭐 이런 이제 설들이 좀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멀쩡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꼭 MBD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꼭 크로스 도미넌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다.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뇌염 같은 거 걸려가지고 두뇌에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게 올 수가 있지만 음. 예, 그거는 후천적인 거로 오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런 애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다음에 이제 어 ADHD가 있는 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DSM-3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그러니까 두뇌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두뇌에 대해서 과학적인 발달이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ADHD가 있고 ADD가 있다. 그러니까 H는 하이퍼액티브한 아이고 ADD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니까 하이퍼액티비티가 없는 애들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아이는요 ADHD 아니고 ADD예요 이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특히 네. 한국 분들이.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게 똑같은 병이다. 근데 나타나는 것만 좀 다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어텐션만 안 되는 거고 어떤 애들은 어텐션도 안 되고 이거 저 하이퍼 액티비티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하이퍼 액티비티하고 그 충동성만 있는 애들이다.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결국 다 같은 병이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이제 자꾸 되는 학문이 정신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아까 뇌염 말씀하시면서 네, ADHD와의 연관성이 처음에는 의심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든가 MBD라고 그래서 Minimum Brain Dysfunction. 브레인에 뭐가 조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결국은 뇌과학이 좀 더 발달하게 되고 네. 오늘날에는 뭐 뇌과학이 상당히 많이 진보를 이뤄서 네, 1990년대부터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렇- 그때는 MRI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좀 더 얘기를 나누고는 싶은데 요 정도에서 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네, 네, 수잔 박사님은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약을 들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음. 아이고, 너무 이게 제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아니, 괜찮아요. 왜 네,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태어날 때 간질을 가지고 태어났대 봐요. 네, 그거는 브레인에서 전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간질약 먹어야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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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도파민 넣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에 책도 쓸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면은 힘들죠. 네, 예. 아유, 정말 좋은 롤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아, 당연한 거죠. 음.
우리 김정희님, 우리 지금 수잔 박사님 말씀 듣고 소감 한마디 주십시오. 네. 아, 네. 제가 그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정말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이런 아이들 다 그냥 키웠다. 무슨 치료냐. 너무 지나치다. 엄마가 지나치다. 그러면서 아빠들이 반대하고, 아빠들이 되게 반대하세요. 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계몽도 네. 했고 좀 더 이런 네. 수잔정 박사님의 이런 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저는 사실, 수잔 박사님의 책을 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도 들으면서, 네. 저에게도 ADHD적 그 약간 성향이 좀 있다 하는 느낌이 네. 같아요. 도파민 너무 네. 과잉인데 저희는 제가 네.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전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은 뭐 크게 좀 할 건 없죠. 근데 없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그 무엇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가서. 그래서 제가 도파민 과잉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ADHD를 알면 우리 나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죠. 어느 교수를 얘기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자꾸 끼어든다 해가지고 좀 성품의 문제로 보곤 했는데 네. 이런 ADHD적 문제라고 한다면 이해해줘야 되고 용납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또는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네. 또 질문도 주시면 우리 네. 수장님한테 패스해서 또 더 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장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달에 한국에 오신다고 그랬죠? 네, 4월에.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물론 뵙고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또 이렇게 방송으로 네. 만나긴 할 텐데요. 네. 수장님을 리얼로 뵐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장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근데 수장 박사님은 여전히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수잔 박사님, 저희 남편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네. 한같이 그러니까 일 중독 같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도파민 과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ADHD 같은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한 군데 자기가 잘하는 데가 있으면 아주 딥하게 들어가요. 하이퍼 포커스. 포커스를 아주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딴 거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자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여기서 실수한 적이 많잖아요. 그건데 그게 도파민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는요. 그게 주의산만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요. 네. 하이퍼 포커스. 그래서 그 여기 미국에 그 수영 선수 하나 있잖아요. 걔는 금메달을 뭐 수영으로만 34개 받은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수영할 때는 그냥 거기 완전히 저거 되는데 딴 거는 그 대신 잘 못하고 뭐 그랬지만 그 엄마가 계속 수영대를 데리고 나가지고 셀프 이스팀을 많이 올려줬대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학교를 간신히 졸업은 했었죠. 그리고 네. 그거 잘 찾아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도 되고요, 변호사 되고 교수 되고 미국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도 그럴 겁니다. 네네네. ADHD 있는 의사 참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네. 음. 아, 저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음. 근데 어떤 한국 의사들은요, 그 생각을 안 하시고 보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진단을 뭐 그냥 보기에는 멀쩡하시거든요, 다들. 음. 그럼 제 나이에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금, 경계선이다 또는, 약간 의심된다 그러면은, 약을 먹는 게 좋습니까? 그럼요. 저도 50 반 중반이나 50 말기에 우리 딸이 30살 돼서 이거 자기가 진단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럼 나도 있겠구나. 똑같은 거니까. 애하고 저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약을 썼잖아요. 다른 약하고 충돌이 되는 약은 병은 없나요? 그 ADHD 약을 먹을 때 딴 약하고 충돌을 이제 일으키는. 조울증이 있을 때는 조금 곤란해요. 어떨 때는. 왜냐면 이걸 쓰면은 매닉하게 조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나 안정제랑 같이 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을 좀 줄여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 남편을 잃고서 굉장히 우울할 때인데 제가 프로젝하고 항우울제하고 이거 같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우울한 것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네, 예, 예. 아,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미국도 그렇지만 남자들한테 이게 더 많아요. 주의산만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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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때는 뭐 2대1, 뭐 4대1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 거를 어른 얘기로 다니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전두엽이 다 발달됐으니까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을 엄마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나도 저랬지만 괜찮은데 뭐더러 얘는 치료를 시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두뇌 그 성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두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뇌를 알아야지만 ADHD를 진단할 수 있고 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꼭 저는 어떻게 해서 약이 중요한 걸 얘기를 할 때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은 다 약 안 주려고 그래요. 아이가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I want that 그래요. 네, 그러면 부모들이 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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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어떤 점에서는 미리 그 어떤 프레주디스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 원해요 그래요. 어린아이들 6살, 7살짜리도 그래요. 두뇌 짝 그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뭐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면서 저기 집안 창피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반대들을 하세요. 근데 네, 아이가 원한다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쓰게 해줘요. 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